씨,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 같이 있어 줄래요? 사랑해요. 엄마가 사랑했던 남자를 나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엄마가 사랑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 번도 다른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봄날 그 남자 앞에 엄마의 딸이 다시 나타났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 눈빛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하지만 알게 되는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사랑이 운명인지 죄인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세대의 순애보입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쉽게 울음을 멈추지 못할 거예요. 봄비가 막 그친 아침이었어요. 젖은 흙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그날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병원에선 생명을 다루죠. 여긴 피어나는 생명을 다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손끝으로 흙을 만질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났어요. 그의 손등엔 세월이 만든 굵은 핏줄이 보였고 그의 눈엔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묵은 햇살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유 없이 가슴이 자꾸 시끄러워졌던 게 그날 밤 할머니는 나를 보며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불렀어요. 유리야, 그 사람 아직도 꽃 심으러 오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이미 많은 걸 잊어버렸지만 사랑했던 사람만큼은 아직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기억 속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라는 걸요. 며칠 뒤 낡은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오늘 상훈 씨가 심은 백목련이 피었어요. 그 아래에 내 마음도 함께 묻었어요. 엄마의 글씨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구나. 끝내 꺼내지 못한 마음을 이 정원에 묻어두고 살았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이 정원엔 꽃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여자들의 마음이 겹겹이 묻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아픈 건 그 고백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지금 내 안에서 다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비가 와야 꽃이 단단해져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그걸 아는 애들은요, 그냥 맞아요. 말없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온 시간,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마음, 그게 얼마나 단단한 건지.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지나간 계절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살아온 내 인생의 시간도 함께 비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죠?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쯤은 참고 견디고 말하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정원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꽃보다 먼저 내 심장이 울기 시작했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요. 봄비가 막 그쳤어요. 지붕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정원은 방금 씻겨진 얼굴처럼 말없이 반짝였어요. 그 풍경 한가운데서 나는 외할머니의 낡은 집 마루 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만히요. 여긴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멘트로 덮인 병원 복도 대신 풀이 자라는 속도만큼 시간이 흐르는 곳. 잠시라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공간이 그날은 꼭 필요했어요.
그때였어요. 새소리와 함께 정원 한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조용한 휘파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연한 갈색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던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어요. 젖은 눈동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갑지 않은 오래 써온 온기 같은 게 남아 있었죠. 이 눈빛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어서 와요. 나연 씨죠? 네. 저를 어떻게... 할머니가 사진 보여주셨어요. 나는 상훈이에요. 할머니 친구예요.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모자를 벗었어요. 새벽비에 젖었던 머리칼 끝이 나뭇잎처럼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원엔 처음이죠? 어릴 땐 자주 왔어요. 그땐 여기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그는 잠시 정원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봄이라 그래요. 햇살도 흙도 사람 마음도 조금씩 피어나는 계절이거든요.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을 이제야 다시 듣는 느낌처럼요. 그는 허리를 굽혀 한쪽 무릎을 꿇고 묘목을 옮기고 있었어요. 작고 여린 생명들이 그의 손끝에서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었죠. 여기 앉아봐요. 흙 만져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간호사인데요. 흙은 좀 낯설어요.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에선 생명을 다루죠. 여긴 피어나는 생명을 다뤄요. 손끝에서 시작되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가 건네준 작은 삽을 받아들었어요. 삽 끝이 흙을 파고들 때 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냄새 하나에 괜히 눈이 시큰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상훈아, 저 화단 쪽도 좀 봐줘. 나연이는 잘 도착했니? 네, 할머니. 잘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은 꽃이 많이 피었더라.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조금 멍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엔 분명한 미소가 남아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상훈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매세요. 가끔은 꽃 이름은 기억하시는데 손녀 얼굴은 헷갈려 하세요. 그 말에 내 머릿속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이 사라져가는 사람 옆에서 이 남자는 얼마나 오래 같은 자리를 지켜왔을까요? 상우는 흙 묻은 손을 옷에 조용히 닦고 한 송이 피어난 꽃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꽃은 봄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펴요.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것처럼요. 그의 손등엔 작은 흙먼지와 굵은 핏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손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방 안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낮에 보았던 장면들이 향기처럼 스며들었고 나는 그 속에서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쩌면 그렇죠.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햇살이 엷게 내려앉은 오전 정원. 나무 사이로 아침 안개가 아직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자 정자 뒤 작은 온실에서 상훈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조심스레 화분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털이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졸음 섞인 눈으로 그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얘 이름은 미르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괜히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원 생각보다 살아있는 게 많구나 싶었죠. 상우는 옆자리 벤치에 화분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흙을 천천히 눌러 다졌어요.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괜히 말을 멈추게 되더군요. 식물도 마음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만지느냐에 따라 꽃이 달라지죠. 감정으로요? 네. 좋아하는 마음으로 심으면 오래가고 억지로 옮기면 금방 시들어요. 잠시 말을 고른 뒤 그가 덧붙였죠. 마음이 먼저 흘러야 흙도 받아줘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햇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진 눈가 위에 햇살이 잠시 머무는 순간이었죠. 그 눈동자에 비친 초록빛이 이상하게도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원 끝자락에서는 외할머니가 풀을 뽑고 계셨어요. 햇빛 아래 희끗해진 머리카락, 조그만 소반 옆에 놓인 쑥과 민들레. 할머니,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무릎 아프세요. 괜찮아. 이 풀도 나만 기다리잖니. 잠시 숨을 고른 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 정원에서 나를 알아보는 건 이제 풀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이곳에 머무르기로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우는 한참을 정원 가장자리 작은 창고를 뒤지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은 바스라질 듯 말라 있었지만 뚜껑을 여는 손길만큼은 끝까지 조심스러웠죠. 예전엔 여기 꽃씨를 넣어두셨어요. 봉숭아, 나팔꽃, 천일홍.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아끼던 꽃들이 다 여기서 시작됐죠.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어요. 이건 당신이 심어요. 제가요? 네. 당신 손에서 시작되게 하죠. 잠시 멈췄다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오래 남아요. 나는 작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비닐 속에는 말라 보이지만 분명 살아있는 씨앗들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죠. 그때 정원 너머 오솔길로 마을 이장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핸들엔 꽃무늬 고무장갑이 덜렁 걸려 있었고요. 상훈이 또 저 아가씨 붙잡고 정원 일 시키는 거야? 웃음 섞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서울서 내려왔다며 하루 이틀은 쉬게 해줘야지. 상우는 웃으며 커피통을 들어 올렸어요. 이장님, 일보다 커피가 먼저죠. 한 잔 드시고 말씀하세요. 자전거 바퀴가 삐걱거리며 멀어지고 고양이 미르가 풀숲을 헤집고 지나가고 봄바람이 잎을 스쳤습니다. 그날의 정원은 그 모든 소리를 품은 채 아무 말 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 속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넣고 조심스레 흙을 덮는 순간 손끝에서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이게 다정함의 모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우는 말없이 내 옆에서 같은 자세로 다른 꽃을 심고 있었죠. 그의 팔꿈치가 내 팔꿈치에 아주 살짝 닿았고 나는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흙은 다 받아줄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받아준다는 것. 그건 꼭 내가 오래 그리워했던 누군가의 품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내 손등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것만 같았죠. 자꾸만 떠올라요. 햇살 아래 그 사람의 눈동자와 조심스러운 손끝. 이건 분명 그냥 정원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또 내렸습니다.
며칠 사이 자주 흐려지는 하늘처럼 외할머니의 표정도 점점 더 자주 멈추고 있었죠. 그날 아침 거실 창가에서 할머니는 유리컵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그 안에는 꽃잎이 띄워진 물이 담겨 있었고 그 시선을 오래 바라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너희 엄마가 좋아했지? 엄마요? 유리야, 그 사람은 왜 연락이 없는 거니? 이렇게 봄이 왔는데. 나는 컵을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엄마는 이미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할머니의 시간은 그 지점에서 멈춘 듯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내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할머니가 나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방에서는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냈고 나는 조용히 물을 따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잘 있어요. 그 사람처럼, 햇살처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상훈이 들어오고 있었죠. 젖은 모자 끝에서 빗물이 뚝 떨어졌고 그는 말없이 우산을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밖에 한밤중처럼 어둡더군요. 할머니, 오늘은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풀 다 정리했어요. 할머니는 상훈을 바라보다가 잠시 멍하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쪽은 누구신가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훈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나는 그 눈빛 안에서 아주 작은 떨림을 보았어요. 저요? 이 정원에 사는 나무꾼이에요. 할머니가 꽃 심부름 시킬 때만 나타나는 사람. 아, 그런가 미안하네. 요즘 내가 자꾸 이름이 헷갈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펴고 앉은 채 무릎 위에 조그만 수첩을 올려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봄이 오면 나연이와 꽃을 봐야 한다. 상우는 친구, 오래된 친구. 나는 그 글씨를 보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기억은 흘러도 마음은 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정원 창고를 정리하던 상훈이 내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께서 예전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땐 아직 따님이 살아계셨을 무렵이었죠. 나는 그 상자를 마루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흰 리넨 손수건과 글씨가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 글씨네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짧은 연애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고 종이 위에는 이름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애틋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심어준 꽃이 피었어요. 다음 봄에도 이 정원에서 기다릴게요. 엄마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상우는 말없이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절엔 누굴 좋아한다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때였죠. 꽃을 핑계 삼아 감정을 묻어두던 시절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단지 식물만 자라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엔 엄마의 고백도, 할머니의 기억도, 그리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한 어떤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잠에 들었고 상우는 정원 끝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다가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원에 비가 들이치면 다 시들진 않나요? 아니요. 비가 와야 꽃이 더 단단해져요. 그걸 아는 애들은요, 그냥 맞아요. 말없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말없이 맞는다는 것.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위에 남은 하루치 감정이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 있었죠. 밤새 비가 그쳤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잎사귀들이 아침 햇살에 하나둘 반짝이고 있었고 정원의 공기는 나무와 꽃과 흙 냄새로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죠. 마치 어제의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듯이요.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어제 접어두었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넣어두었는데도 손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힘을 주어 썼다기보다는 망설이며 눌러 적은 것 같은 필체였습니다. 문장은 짧고 단정했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말하지 못한 고백들이 가득 숨어 있었죠.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편지 한 장을 넘겼어요. 오늘 당신이 남긴 그 잔향이 꽃잎 사이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무를 심고 간 자리에 나는 매일 새로이 피어나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 그 마음은 어디까지 닿아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아니면 끝내 모른 채 지나가 버린 걸까요? 편지를 몇 장 더 넘기다 나는 한 통의 편지에서 손을 멈췄어요. 오늘 상훈 씨가 심은 백목련이 피었어요. 그 아래에 내 마음도 함께 묻었어요. 혹시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정원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계절이 왔다는 걸.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훈 씨? 나는 편지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이름 하나가 시간을 멈춰 세운 것처럼요. 조용히 창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내며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바람에 편지를 쥔 손이 조금 떨렸죠. 정원 한쪽에서 상우는 분무기를 들고 어린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늘 그렇듯 묵묵한 손끝으로 가지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있었죠. 나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편지를 다시 접어 작은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정원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여기 백목련은 어디에 있나요?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왜요? 벌써 보고 싶어요? 그냥요. 궁금해서요.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물었어요. 꽃말이 뭐예요? 상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진심이에요. 그 말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번 피면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꽃이죠. 그 말이 가슴 안쪽에 조용히 남았어요. 백목련. 하얗고 조용하게 피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작지 않은 꽃. 상우는 정원 가장자리, 낡은 벤치 옆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들이 햇살을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이 나무요. 예전엔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 정원을 오가며 자주 보던 나무예요. 그럼 그 시절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 백목련 나무 아래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말 없는 시간이 잠시 흘렀고 그 침묵 안에는 말하지 못한 계절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땐 그가 낮게 말했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죠.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원 일에 묻히면 다 사라질 줄 알았고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그의 눈가주름 위로 깊게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꽃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남긴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였어요. 나는 백목련 잎 사이를 바라보다가
그 아래 작은 새순 하나를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 안에 쌓인 시간이 손끝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방 안에 앉아 나는 다시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의 말들이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마치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 곁에 다가가지 못해도 나는 오늘도 꽃을 심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시간을 건너 내게 도착한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정원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정원은 낮보다 더 고요한 숨결로 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 속에서 내 마음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아침이 되자 조용히 멎었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맞은 정원은 이슬과 햇살이 서로를 비추며 작은 숲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어제와 같은 자리인데도 오늘은 공기가 조금 달랐어요. 괜히 한 박자 느리게 숨을 쉬게 되는 아침이었죠. 나는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연한 크림색 편지지를 꺼내고 볼펜 대신 연필을 집었어요. 연필이 좋았습니다. 지우고 망설이고 다시 고쳐 쓸 수 있으니까요. 상훈 씨에게 입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리며 첫 줄을 꾹 눌러 써내려갔어요. 요 며칠 동안 정원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섰습니다. 흙 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자꾸만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려요.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어요. 어쩌면 이건 정말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죠. 나는 편지를 쓰며 조금 전까지 들여다보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햇살 속에서 묵묵히 꽃에 물을 주던 뒷모습, 잠든 고양이를 지나칠 때 발끝을 조심하던 손, 그 모습들이 글씨 사이사이로 자꾸 스며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피어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연필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죠. 그저 스치는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마음은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글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온 감정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는 것 같았어요. 당신 옆에 앉아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썼습니다. 나무를 심는 그 손끝, 꽃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 적었죠. 가끔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요.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만 조용히 쓰기가 어려웠어요.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건넬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연필 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당신에게 가닿고 싶은 하루예요.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은 뒤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마치 아직 꺼내지 않을 감정을 그 안에 함께 넣어두는 것처럼요. 그때 창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르야, 거기 아니야. 흙 다 파놓으면. 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창밖을 들여다봤어요. 고양이 미르가 상훈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 그는 한동안 손을 멈춘 채 햇살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시각
정원 창고 안에서 상훈도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죠. 안에는 오래된 스케치북과 말라붙은 잉크 냄새가 배인 편지지 한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묵은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때 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작게 적힌 글씨, 당신이 꽃잎을 만지는 순간을 계속 보고 싶었어요. 그 손편지는 보내지 못한 마음의 흔적이었어요. 계절이 지나도 꽃은 다시 피니까 당신도 잊지 못할 거라 믿었어요. 상우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그땐 왜 말하지 못했을까? 정원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조금 멀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속삭였죠. 이번엔 피지 못한 꽃이 되지 않았으면. 그날 저녁 마루 끝에 앉은 나는 할머니의 무릎에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옆에서 미르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들어 있었죠. 상우는 말없이 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와 서로의 숨결만이 천천히 흘렀어요. 요즘은 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래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잠시 멈췄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져야 오래 남죠. 그 말이 마음에 맺혔어요. 오래 남는 감정은 처음보다 더 천천히 피어난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죠. 나는 옆에 두었던 작은 종이 봉투를 손끝으로 살짝 만졌어요. 아직 건네지 않은 첫 편지. 하지만 이미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정원 어딘가로 퍼지고 있었죠. 그때 바람이 조용히 정원 등을 스쳐갔고 우리의 어깨가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온기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원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내리던 비의 흔적이 아직 잎사귀 위에 남아 있었고 흰 꽃잎 몇 장이 바람에 흔들리다 조용히 땅 위로 내려앉았죠. 소리조차 내지 않는 낙화였습니다. 상우는 마루에 걸터앉아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나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어요. 서로 너무 가까워서 괜히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거리였죠. 오늘은 별이 안 보이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봄밤은 가끔 그래요. 구름이 다 가린 것 같아도 위엔 항상 별이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보이지 않아도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처럼 들려서요. 나는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동자.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겹겹이 숨어 있었죠. 그 눈빛이 마음에 오래 박혔어요. 잠시 뒤 고양이 미르가 우리 발끝을 스치며 지나가자 상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예전엔 지금 이 자리에도 나무가 없었어요. 그는 마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허허 벌판이었죠. 바람만 불던 곳이었어요.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곳에 처음 오던 날도 이렇게 봄밤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억을 더듬듯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러웠죠. 그분은 꽃보다 더 조용히 웃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내 정원의 모든 이름을 잊어버릴 뻔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장면이 그려졌죠. 하지만 그는 문득 말을 멈추고 머그잔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와 나무가 맞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우린 서로 알아보았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이 정원 바닥으로 내려갔죠. 그분에겐 책임이라는 말이 있었고 나는 그 단어 앞에 늘 작아졌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원에 스며 있던 모든 순간 꽃에 배어 있던 온기, 그 시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내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도 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가슴을 먹먹하게 했죠. 그래서 떠나보내셨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흘러나왔어요. 상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옆 얼굴에 깊은 주름이 드리워졌죠. 그분은 언제나 피어나는 쪽에 있었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늘 그늘에서 꽃을 돌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꽃은 그늘에서도 피잖아요. 그 말에 그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마주쳤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해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나를 향해 피어나고 있다는 걸요. 정원에는 봄벌레 소리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상우는 손을 들어 백목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심은 나무예요.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내가 그분을 떠나보낸 다음 날 심은 나무죠. 나는 그 두 나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지만 닿지 않는 거리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두 그루, 마치 말하지 못한 마음들처럼요. 이젠 내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어요. 다른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상훈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저도 매일 느껴요. 손을 가슴 위에 얹었죠. 내 마음 어디선가 작은 숨소리가 피어나고 있는걸요. 그 말이 닿는 순간 그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때 할머니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현실의 소리가 조용히 우리를 끌어당겼죠.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원의 숨결은 다시 현실의 무게로 돌아왔고 그 밤의 고백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문장처럼 잠시 마음의 어귀에 머물렀습니다. 새벽녘 정원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죠. 어제의 달빛은 자취를 감췄고 온 마당은 마치 숨을 죽인 사람처럼 희뿌연 연기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나연은 불 꺼진 주방 한가운데 앉아 텅 빈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잔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끝은 분명 어젯밤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 걸까? 고요한 새벽인데 가슴속은 밤새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잠들지 않았죠. 어젯밤 상훈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 감정은 분명 진심이었고 오래된 시간을 건너 이제서야 겨우 입술 끝에 닿은 말들이었죠. 그런데도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할까요? 나연은 머그잔을 더 꽉 잡았어요. 나이 차이, 엄마와의 인연, 외할머니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죠. 모든 게 나를 붙잡고 있어 말을 끝내는 순간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다시 낯설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죠.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일까? 아니면 내 안의 결핍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그의 다정함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그리움이라면 나는 그 그림자 위에 서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이 가슴 안쪽을 콕 찔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신음처럼 흘러나왔죠. 유리야. 나연은 숨을 멈춘 채 문 앞에 섰어요. 그 사람 다시 왔니? 그 말에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정원엔 아직 꽃이 피었니?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말끝은 끝내 문장이 되지 못하고 바람처럼 흩어졌죠. 그 순간 나연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원에는 누구도 끝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겹겹이 묻혀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상우는 평소처럼 온실에서 묘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연은 멀리서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죠.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서려던 순간 요즘 그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발소리가 자꾸 작아지네요. 그 말에 나연은 그대로 멈춰섰죠. 예전엔 더 다가오는 느낌이었는데 말은 목 안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정원도 가끔은 그늘이 필요하니까 다정했지만 그 말은 한 발 물러선 사람이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기다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멈추겠다는 말이구나. 정원 한쪽에서 고양이 미르가 다가와 나연의 다리 옆에 몸을 붙였죠. 작고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망설임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닐지도 몰라. 그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졌지만 가슴은 더 무거워졌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 걸었고 상우는 멀리서 포트에 물을 묘목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이 나무는요.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죠. 심고도 오래 잊혀졌던 나무예요.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새순이 나더군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어떻게든 피어나려고 하는 거죠. 나연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손끝, 그의 시선. 나는 그 온기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걸까요? 그날 밤 나연은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두 번째 편지를 꺼냈죠. 연필을 쥔 손이 몇 번이나 종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써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뚝 종이 위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죠.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울고 있구나. 소리도 없이 어느새 벽 앞에 서 있다.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번져갔어요. 그리고 그 벽은 어쩌면 나연은 고개를 숙인 채 편지를 꾹 눌러 잡았죠.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새벽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나연은 눈을 떴어요. 울다 잠든 흔적이 눈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베개는 아직 차가웠죠. 어젯밤 편지 위로 떨어지던 눈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멈춰야 할 감정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나연은 편지들을 모두 꺼내 작은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첫 편지, 쓰다만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엄마의 글씨가 남은 편지까지. 상자를 닫는 순간 마치 마음을 함께 접어넣는 것 같았죠. 이 정원에서 나는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어.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계속 느끼는 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연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상우는 그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묻지 않았죠.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나연은 의도적으로 정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 곁에 더 오래 머물렀고 부엌일을 맡거나 방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분무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반응했지만 그녀는 커튼을 더 꼭 닫았죠. 보지 말자. 보면 다시 흔들려. 정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나연은 그곳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상우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연이 자주 앉던 낡은 벤치 근처에 괜히 꽃을 더 심고 가지치기를 하며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나연은 우연히 창문 너머로 그의 등을 보게 됐어요. 햇살 아래 혼자 서서 나무를 바라보던 모습, 그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외로워 보여서 가슴이 잠깐 저렸죠. 아니야, 그건 내 착각이야. 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붙잡았어요. 유리야. 나연은 숨을 멈췄죠. 사람 마음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더라. 할머니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꽃도 말이야. 안 본다고 안 피는 건 아니더라. 그 말에 나연의 손이 조금 떨렸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연은 더 조용해졌어요. 웃을 때도 한 박자 늦었고 상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지금은 내가 사라지는 게 맞아. 그게 상훈을 위해서인지, 엄마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죠. 이렇게 숨지 않으면 이 감정은 언젠가 누군가를 울게 만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울음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정원은 그날도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지 못한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들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 해국 한 포기가 담장 아래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상우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 며칠 정원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 줄어 있었죠. 나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엔 괜히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 시킨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냈습니다. 묘목을 옮기고 마른 가지를 자르고 나연이 자주 앉던 벤치 옆에 괜히 꽃을 하나 더 심었죠. 괜찮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자라는 법이니까. 그건 그가 평생 해왔던 방식이었죠. 지켜보는 것, 다가가지 않는 것, 상대가 편안해 보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원에 바람이 불어도 그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마루를 디디는 무게, 고개를 돌리기 전이 숨결까지.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죠. 상우는 온실 안에서 물을 주다 말고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내가 선을 넘은 건 아닐까? 그 밤의 고백, 그 말이 나연에게는 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고백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자꾸만 되짚게 됐죠. 나만 편해졌나? 정원 끝에서 고양이 미르가 울었습니다. 상우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봄인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방 앞을 지나던 그는 우연히 문틈 사이로 나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떨리는 숨, 말을 고르다 멈춘 침묵. 상우는 발걸음을 멈췄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 나왔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 그건 그가 평생 지켜온 선이었죠. 알아도 모르는 척, 느껴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그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원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그는 처음으로 그릇을 내려놓았죠.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응원하는 건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숨고 싶다면 기다려주는 게 맞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괜히 말 한마디 더 걸지 않은 게 후회로 남을까요? 해질 무렵 그는 정원등을 켜다가 나연이 자주 서 있던 마루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혹시 내가 믿었던 응원이 사실은 도망이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그늘 쪽에 서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꽃을 지키는 사람은 늘 그늘에 있었지만 그늘에 오래 있으면 빛을 향해 손을 뻗는 법을 잊게 됩니다. 상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죠. 이번엔 지켜보기만 하진 않겠다고. 설령 그게 조심스럽고 늦고 서툰 한 걸음일지라도 정원 어딘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한 발짝이 이 정원의 계절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정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털어내듯 숨을 쉬고 있었죠. 나연은 얇은 니트를 여미며 손바닥 안에서 작은 봉투를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습니다. 봉투 안엔 몇 날 며칠을 고쳐 쓴 편지였습니다. 쓰다 멈추고 접었다 다시 펴며 끝내 지우지 못한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번엔 숨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그녀는 정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상우는 백목련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치기를 마친 가위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이나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를 보는 순간 나연의 가슴에서 올라온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상훈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에 그을린 얼굴, 조금은 지친 눈빛이었죠. 이거 드릴게요. 나연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죠. 그 짧은 침묵 사이로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생각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그는 한 줄, 그리고 또 한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서라기보다 이 말을 내뱉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원 반대편에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연아. 짧지만 또렷한 부름, 그리고 불안이 섞인 숨소리였죠. 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부르세요. 저 잠깐만 다녀올게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였죠. 그녀는 몇 걸음 걷다 멈춰 뒤돌아봤습니다. 그 편지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그 말이 이별처럼 들릴까봐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봉투를 더 꼭 쥐었을 뿐이었죠. 나연의 뒷모습이 정원 끝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려고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마음이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오늘은 그냥 피어나고 싶어요. 상우는 종이를 접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한 마지막 문장을 남긴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의 가슴 안에서도 말하지 못한 고백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젠 혼자가 아니고 싶습니다. 그 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였죠.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상우는 마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면서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외할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야, 꽃이 다 졌구나. 나연의 흐느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우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감정이 너무 겹쳐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게 배려라고 믿으면서요. 그날 밤 정원에 불이 켜졌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지 못했습니다. 나연은 편지를 건넸고 상우는 아직 고백하지 못했죠. 두 사람의 마음은 분명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봄은 아주 조금 서로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긋남이 다음 계절을 조금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등 불빛이 잎사귀에 걸려 바람이 불 때마다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방 안에서는 외할머니의 숨소리가 유난히 가쁘게 들려왔습니다. 짧고 끊어지는 숨,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나연은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낮보다 훨씬 차가워져 있었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나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입술은 조용히 다른 이름을 찾고 있었죠. 유리야. 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이름.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날은 유독 아프게 꽂혔죠. 엄마는 안 와요, 할머니. 아니야, 오늘은 온다고 했어. 오늘은 꽃이 피는 날이잖니. 할머니는 나연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없이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도 온다고 했어. 그 사람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초점을 찾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정원에 그 나무 아래에 있더라. 나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요, 할머니? 상훈이. 그 이름이 이렇게 또렷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눕고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감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말이 없었지. 꽃만 보고 사람은 안 보는 척하고 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모든 말이 가슴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으니까요. 유리야, 내 할머니, 너무 늦게 말하면 사람은 기다리다 늙어버린단다. 그 말에 나연의 눈시울이 천천히 젖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엄마를 정말 좋아했어. 좋아한 게 아니라 평생을 품고 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지만 말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그 아이가 선택한 사랑이었어. 잠시 숨을 고른 뒤 할머니는 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죠. 나연아, 네, 이번엔 그 사람 혼자 두지 마. 그 말이 정원보다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기다리게 하지도 말고 혼자 삼키게도 하지 마.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아왔어. 그 순간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참을 새도 없이 말이죠. 할머니는 그 눈물을 보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울어도 돼. 그 눈물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할머니의 눈은 흐려졌습니다. 유리야, 꽃이 졌니? 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밖에서 상훈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늦지 말라고 꼭 전해줘. 상훈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에 쥔 편지가 조용히 구겨졌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정원에는 꽃보다 먼저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래 울고 있었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햇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죠. 사람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셨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나연과 상우는 그 말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상우는 상복을 입은 채 정원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돌보던 나무들 사이에서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그를 몇 번이나 바라봤지만 끝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2번이나 울음을 삼켰고 3번이나 상훈의 이름을 불렀다가 입안에서만 지웠습니다.
3호제가 끝나던 날 밤 정원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고양이 미르는 할머니 방 앞을 떠나지 않았고 정원 등은 그날따라 하나만 켜져 있었죠. 나연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머문 시간이 마음보다 짧았으니까요. 서랍 깊숙이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끝내 건네지 못한, 그리고 이미 읽혔는지도 모를 편지. 그녀는 봉투를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 건네면 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떠나야 한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나연은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백목련 나무 아래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상훈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깨우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차가 떠나고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상훈은 나연이 떠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작은 종이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 정원에서 나도 잠시 피어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백목련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서자 할머니의 말이 늦게, 아주 늦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 두지 마. 그제야 상훈의 숨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이란 걸 그는 너무 오래 혼자 해왔으니까요. 다만 한 방울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늦었구나. 그날 정원에는 꽃잎이 아닌 시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차 소리, 신호등, 엘리베이터 알림음. 모든 게 익숙했고 그래서 더 낯설게 느껴졌죠. 나연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정리되지 않은 생활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 외투 한 벌, 그리고 정원에서 묻어온 감정들. 첫날 밤 나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고 그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백목련 나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긴 정원이 아닌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 이미 끝난 계절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흙 냄새가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말없이 물을 주던 상훈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남아있지?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울어버리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뒤 나연은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흰색이었고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누군가의 아픔은 금세 다음 일정으로 밀려났죠. 그 모든 풍경 속에서 나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훈 씨 말이 맞았구나. 여긴 생명을 다루고 그곳은 피어나는 마음을 다뤘지. 점심시간 동료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들이 선물이에요. 요즘 식물 키우는 게 유행이래요. 작은 스투키였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화분이었죠. 그런데 그걸 받아든 순간 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흙을 받쳐 들어야 했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화분을 창가로 옮겼습니다. 햇살이 드는 자리, 너무 강하지 않은 곳. 그 선택이 누군가의 얼굴을 닮아 있어서 나연은 잠시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화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물을 자주 줘야 하나요? 직원이 대답했지만 나연의 귀에는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식물도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만지느냐에 따라 꽃이 달라지죠. 나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다가 외투 주머니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원에서 가져온 카네이션 꽃잎 한 장. 이미 바싹 말라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나연은 그 꽃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만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 그날 밤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숨이 떨렸습니다.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한 참아낸 감정의 소리였죠. 나연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도시의 공기 사이로 어디선가 흙 냄새가 날 것 같아서요. 물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곳에 두고 왔지만 자신은 아직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계절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요.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꽃도 나무도 흙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죠. 사람만 빠진 채로요. 상우는 며칠째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였고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 멈춰 설 것 같아서였습니다. 낡은 화분을 옮기고 말라버린 가지를 잘라내고 빈 벤치를 닦았습니다. 그 모든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서 마음이 끼어들 틈은 없었죠. 그러다 정원 창고 한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상자, 열지 않아도 무엇이 들었는지 알 것 같아서 늘 지나치던 상자였습니다.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손이 먼저 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마른 종이 냄새와 시간이 묻은 공기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꽃씨 봉투, 사용하지 않은 연필,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나연의 글씨였습니다.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글씨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마지막 줄로 갈수록 연필 자국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건넬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문장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람에게 가닿고 싶은 하루예요.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디쯤 있었는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종이의 아래쪽 접힌 채 가려져 있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우는 숨을 한번 삼키고 종이를 더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직 혼자가 아니라면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까요? 그 순간 상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도 함께 멈춘 것 같았죠. 그 문장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고 확신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조심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상우는 종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도 찾지 못한 채 바닥에 그대로요. 왜 이제야?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백목련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연이 서 있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기다리던 얼굴. 상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또 한 번 너무 늦었다는 걸. 그는 편지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나 혼자 아니었어. 너무 오래 혼자였을 뿐이야. 그날 상우는 처음으로 정원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지켜야 할 곳이 아니라 이제는 건너가야 할 곳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꽃이 몇 봉투, 편지, 그리고 아직 피지 않은 마음 하나. 정원은 그날도 고요했지만 상훈의 계절은 조금 늦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플랫폼을 떠날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상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발밑에, 편지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밖으로는 정원이 아닌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논도 나무도 아닌 회색 건물들과 신호등들. 그제야 정말 떠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아무도 이 남자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편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외워버렸으니까요. 그 마지막 문장.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까요? 그 문장이 기차의 흔들림과 함께 가슴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적이 있구나. 그 순간 숨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본인만 느낄 정도로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고 이마를 창가에 살짝 기댔죠. 그때였습니다. 뜨거운 게 눈가를 지나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흐느낌도 없었죠. 그저 늦게 도착한 감정이 제 길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엔 늦지 말자.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기차는 다음 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상우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디서 내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앞에 서보려는 사람이라는 것. 기차는 어디선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창밖을 보며 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고 손은 아직 가슴 안쪽을 누르고 있었죠. 정원은 이제 눈앞에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도착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는 늦지 않기 위해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비밀의 정원은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상우는 비밀의 정원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상훈이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힘이 됩니다. 이 정원의 다음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와 주세요. 지금까지 비밀의 정원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꽃 하나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